문재인 정부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20대, 30대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배신감도 큽니다. 그 대상은 현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 곁에는 항상 든든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지가 아니었으면 탄생하지도 못한 정권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슬로건은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윤석열과 조국의 갈등부터 청년들은 달라졌습니다. 수사나 경과가 어찌되었건 민주당은 내로남불, 점잖은 척은 다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이중인격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LH 직원들이 알고 있는 내부 정보는 그대로 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정부에 대한 무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평생 집 한 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중간 사다리도 사라졌습니다. 즉 미세하게라도 연결된 계층 간 이동 통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이 정부는 왜 그렇게 여자들만 받들어 모시는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녀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는 둘 다 여자 문제로 일어난 스캔들 때문입니다. 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민주당은 뭔 소리냐고 그런 적 없다고 후보까지 낸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2030이 느끼는 실망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2030이 한 일은 국힘당에 몰표를 줘서 민주당을 짓뭉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자를 응징한다는 2030의 복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정의롭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선거 분위기는 진보 보수가 반반 나뉘어서 팽팽한 긴장 상태이며 이제 2030 세대의 선택으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 2030 세대의 분노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진행 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묻지 마라. 진보였냐고. 그렇다고 보수냐고도 묻지 마라.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마라. 다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만 보여줘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 마음도 정하겠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니 붙잡지도 마라는 것입니다. 원래 진보였던 그들은 이제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변했습니다. 이런 2030 세대의 심정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어려운 삶을 체험하고 개척한 사람이라 그는 누구보다 청년들의 지금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본 사람의 고통은 어렵게 살아본 사람만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2030 청년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여러 가지 청년 우대 공약을 제시하며 파격적인 주택 공급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누구나 집입니다. 집값의 10%만 내고 들어가 살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은 10년을 살다가도 그 집을 사고 싶으면 10년 전 최초 분양가에 살 수 있으며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새 들어 살던 사람이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돈을 나누어서 받는 제도입니다. 이 누구나 집이 수도권 6군데에 지금 시행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도권에 이런 주택을 무려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폭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집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30 세대가 놀라야 하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화가 나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의 정부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지금은 그 미움의 대상이 그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에게 통째로 전이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불만 있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2030 청년들이 지금 실제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니요, 솔직히 아니에요. 말하면 악플 많으세요. 엄청 많아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많은데 민주당이 싫은 거죠. 이제. 네, 지금은 뭐 솔직하게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감이 네.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많이 돌아섰으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서 바로 큰절 올리면서 사죄를 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때 큰절은 누구도 감을 잡지 못한 첫 번째 사죄입니다. 그리고 늘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또 큰절 올리면서 또 울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쓰럽고 못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2030 세대의 분노는 100번 이해하지만 그 원인과 그 잘못이 이재명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재명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저 사회 밑바닥부터 올라온 서민이라기보다는 빈민 출신의 대통령 후보일 뿐입니다. 당만 민주당이지 당의 총의를 받거나 특혜를 받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은 일부가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현상은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도 못하면서 기대고 싶은 2030 청년들은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돌 던지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다 같은 바른 말하는 투사 이재명의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울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이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정작 2030과 같이 미래를 개척할 사람이 누구인지, 사라진 계층 간의 이동 통로, 그 사다리를 다시 함께 같이 만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030이 추구하는 진짜 실용주의가 이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그가 민주당이라고 색깔이 파랗다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도 이재명 생각은 다릅니다. 특정 정권을 이어받거나 차별화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권이든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아직까지는 심판론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예. 여전히 불신받는 측면이 많고 또 기대했던 분들이 기대를 접었다가 되돌아오셔야 되는데 아직은 안 돌아오시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받을 때까지 사과드리고 각오 새롭게 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설명하고 또 부탁드리고 해야지요. 예.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국힘당과 민주당의 2030 공약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또 헷갈리는 중입니다. 지금 이 공약들이 너무 현란하고 화려해서 이번에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뭐를 못하겠냐고 나중 당선되더라도 안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두 후보는 비호감 1순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 와중에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밉지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란 말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이 이재명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재명의 신용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단체장 공약 이행률만 전문으로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공약 이행률은 96.1%, 전국에서도 1등입니다. 이 수치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이 소신이 분명한 실용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혼자뿐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로 인한 재보궐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는 민주당 당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재명은 무섭게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면서 그 사람이 실용주의자라는 것이 2030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가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30도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지역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미래지향적인 가치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2030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달리는 말의 능력은 근육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의 능력은 오직 해온 일만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윤석열은 평생 사람을 의심하고 비리를 캐던 검찰이었고 정치 경험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시장을 2번 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였으며 정치 경력 12년에 1326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던 1등 살림꾼이었습니다. 2030 세대 청년들이 하는 말 중 공감이 가는 말이 있어 소개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비행기라면 대통령은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 파일럿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데려간다고 해도 한 번도 운항을 안 해본 사람이 조종하겠다는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모르고 타는 사람은 있어도 알고 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과 알람 신청을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